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딴 일 있어서 못 왔고요. 오늘 이제 인권 공부를 할 텐데, 웬 갑자기 인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신 교육이 다 인권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신 교육이 다 인권 교육이야. 무슨 인권? 장애인 인권. 근데 세상에 장애인을 포함해서 세상에는 사람을 나누는 방법과 기준이 여럿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을 나눌 때 다수자와 소수자로 나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대한민국에선 누가 다수자야? 한국인. 근데 외국인에서 일하러 온 사람은 한국에 오는 순간 소수자가 되는 거야. 그죠? 여기 여성이 많아, 남성이 많아? 여성이 다수자. 나는 소수자. 소수자가 약한 거요, 강한 거요? 약한 거요. 왜? 강한데? 세상은, 그런데 보세요. 세상은 다수자가 있고 소수자가 있는데, 또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 그러면 대개는 다수자가 강자야. 그죠? 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받고, 고통받고, 무시당하고 하는 게 뭐야? 소수자인데다가 약자야. 이 나라 말도 못해. 이 나라 음식도 제대로 입에 안 맞아. 이 나라 문화를 몰라. 그러는 순간 소수자이면서 약자가 되는 거죠. 장애인도 대표적인 소수자이면서 약자죠. 왜? 전 국민의 95%는 비장애인, 5%는 장애인. 그러니까 소수자인 거지.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시스템들이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어, 장애인에 맞춰져 있어. 비장애인. 그쵸? 나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을 받았는데 내 이름을 점자로 만든 그 책갈피를 선물 받았거든요. 우리는 다수가 글자를 읽으니까 다수에 맞춰서 세상에 저렇게만 써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수자인 시각장애인은 이게 있을 때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수자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고 사회적인 약자 취급을 당하는 거죠. 장애인, 뭐 외국인,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남과 여,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남과 여가 이제 어떤 뭐랄까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형평성을 맞추기 시작했죠. 그러나 아직도 여성들이라서 부당한 대접을 받고 뭐 예컨대 뭐 조직 내에서 승진하는데 뭐 좀 불이익을 당하고 아직도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 남성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사회에는 여성이라서 소수자는 아니지. 5대5 정도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약자죠. 근데 요새는 여성들 중에서도 강자가 많긴 많어. 성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많아요. 나이와 어떤 관계. 투표권이 있는 성인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훨씬 적죠. 유권자인 성인이 훨씬 많지. 그럼 얘들은 소수자야. 그러면 어른 대비 아이들은 약자야, 강자야? 약자죠. 말 안 들으면 옛날엔 때렸어. 근데 요새는 엄마가 뭐 간식 안 시켜줘. 용돈 끊어. 뭐든지 제재를 가한단 말이야. 그럼 얘네는 당할 수밖에 없어. 꼴통짓 하는 거 말고는 견딜 재간이 없어. 그죠? 그래서 이 사회는 어딜 가나 다수자와 소수자, 강자와 약자로 구분돼 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외국인들한테 아유 저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한국 와서 호강하네 뭐 갑질을 하고 막 해. 그런데 내가 비행기를 타고 2시간만 날아가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약자가 되는 거죠. 그 나라 말 알아? 모르잖아. 그 나라 버스 탈 줄 알아? 글씨도 모르지. 그 나라 음식 입에 짝짝 붙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강자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사회적 입장이 바뀌면 약자로 돌아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동안의 시대는 강자 위주였어, 약자 위주였어? 강자. 남성 시대, 어른이 시대, 애새끼들이라고.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기 전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애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지지배들, 애새끼들, 사내새끼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어린이라는 말을 방정환이 만든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자 중심의, 다수자 중심의, 기득권자 중심의 사회를 유지하고 살았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근데 아직도 그런 이념의 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35,000달러, 1인당. 1인당 35,000달러라고.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지금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대열에 올라선 나라가 8개인가 뭐 있어요. 이제 9번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 보니까. 왜 9번째가 없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내가 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더 이상 한동안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올 만한 나라가 없다는 거야. 대한민국이 막차 탔다는 거야. 그런 나라에 살아. 어디 가도 한국 사람이라고 무시당하는 일은 없어. 근데 기고만장해. 우리도 국제영화에서 국제시장 보면 영화 나오잖아. 우리도 막 남의 나라 가서 광부로, 간호사로, 뭐, 막노동하고, 사우디 가서 막, 험한 일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좀 산다고 외국인 노동자들 개무시하고, 외국인 며느리 막 구박하고, 저 못 사는 나라에서 와서, 여기 와서 배 두드리고 호강한다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걸 속담에서 뭐라 그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그리고 이제 4만 달러가 가까워 오는데 4만 달러는 또 3만 달러 때하고는 또 달라. 이거 완전하게 정착하는 거야, 선진국으로. 4만 달러가 되면 이제 완전한 선진국이 되는,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만 달러가 됐고 선진국 국민이 됐으면 거기에 맞는 뭐를 가져라? 의식 수준, 시민의식을 가져라 이거요. 여전히 약자 무시하고 소수자 무시하고 말 안 들으면 힘으로 제 앞에서 때리고 억압하고 힘없는 사람 착취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내야 된다. 정말 우리가 교양 있는 나라, 의식 있는 나라, 정말 세련된 나라, 선진적인 나라가 되려면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이런 불편부당한 대우가 없어야 된다. 그게 인권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차별한다고 얘기 들었죠. 우리가 장애인 얘기하면서 차이와 차별 얘기를 계속 한 거 아니야, 그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별하는 대상이 대략 18가지 정도 돼.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장애인이야.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그 소수자이면서 약자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걸 지금 몇 주 때 교육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의 연장선이 뭐다? 인권교육이야. 장애인한테만 잘해주면 돼? 그 밖에 모든 사회적인 약자, 소수자. 자, 내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성소수자가 있지요?
남자가 50% 여자가 50%가 아니라 49.9%인지 48%인지는 모르지만 성소수자가 있어. 뭐라고 그래요, 성소수자를? LGBT. L은 뭐죠?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난 남자인데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아. 바이섹슈얼. T는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죠. 이런 사람들이 남자요, 여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래. 근데 외국 비행기 타면 입국 카드 쓸 때 메일, 피메일, 그 다음에 뭐 제3, 기타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 없다고 보는 거야. 세상에는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없다고 보는 거야. 왜? 소수자거든. 무시하고 가는 거야. 이런 의식을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적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늘 움츠러들어 있었잖아. 늘 숨어 있었잖아. 그러다가 어느 날 왜? 우리가 왜? 하면서 만든 게 뭐야? 퀴어 축제. 그죠? 당당하게 이제 나와서 야, 씨, 우리끼리 한다는데 하면서 이제 축제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냥 하면 되는데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뭐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아요. 거의 뭐 $10,000 이하 시대의 의식 수준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 피해 준 거 있어요? 아무튼 그 개념을 잡고 가는 게 인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수차례 받는 동안에 이 사회적 소수자이면서 약자인 사람들에 대한 뭐 배려라면 배려, 뭐 배려라는 표현보다는 뭐 같은 사회 구성원이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것의 연장선. 사례만 몇 개 갖고 얘기하면 되고, 오늘은 헌법을 갖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법을 얘기하니까 좀 웃길지 모르지만, 이 헌법이, 여러분들 헌법 읽어본 적 있어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우리나라 헌법 기가 막혀. 요대로만 지키면 정말 우리나라 끝내주는 나라야. 자, 보셔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뭐라 그런다? 인권. 인간의 권리. 그죠? 이거는 애어른이 따로 없고, 그죠? 누가? 남녀가 따로 없고, 제3의 성이라도 그 사람도 인간이야. 인간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움츠러들고 숨어 살아야 돼?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야. 국민으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 그래서 그 인권을 이해하려면은 반인권을 이해해야 돼. 그죠? 반인권. 뭐야?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거. 이게 반인권이야. 나는 성인인데 너는 애야. 해가지고 무시하고. 너도 커면 어른 되는겨. 그때 가서 너 네 맘대로 해. 일단은 나한테 찌그러져. 이런 거. 반인권적 행위는 나와 다른 거지. 아이와 나는 다른 거죠. 외국인과 나는 다른 거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른 거죠. 내가 맞는 거고 그 사람이 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야. 다른 걸 인정하라고 계속 배운 거 아니야. 그죠? 장애인을 예를 들면서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이 외국인이 차별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외국에 가면 당연히 차별받고 무시받아야 된다? 그래도 우리는 잘 사는 나라니까 아니, 그럼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가서 개무시 당해도 돼요?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강자 또는 다수자가 약자 또는 소수자를 차별하는 거.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뭐다? 인권이야. 누구나 다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 그죠? 그거야. 프랑스에서 178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혁명이 그때 러시아 혁명, 영국 혁명, 미국 혁명 막 터진 거야. 그 혁명은 뭐예요? 혁이 무슨 혁? 가죽이야. 가죽을 싹 벗기는 거야. 그걸 혁명이라고 해. 사회를 싹 뜯어 고치는 거. 이때 당시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혁명은 뭐였냐면 봉건 왕족이 지배하는 사회, 왕이 지배하는 사회, 이런 사회를 뭐라 그래? 왕정국가에서 뭐로 넘어오는 거야? 공화정국가. 공화정국가는 혈통이 내려와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뭐야? 선별해서, 선출해서 선출된 사람이 선출된 권력이 제한된 기간에 통치하고 빠져고 다시 선출하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공화정이라고 그래요. 인류 역사상 수백 수천 년 동안 왕정이 지배하는 사회였어. 그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신라, 고려, 그죠? 다 왕정이에요. 조선. 그 왕정이 끝난 게 언제야? 왕정이 끝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뭐죠? 누가 그랬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정 국가예요. 대한제국이 망한 거 아니야? 조선이 망한 게 아니라. 그러다가 1919년에 뭐가 있었죠? 3.1운동. 3.1운동이 그냥 만세! 이게 아니야. 3.1운동이 어떤 운동이냐면 그때 당시에 유럽의 몇몇 열강들,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따우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유럽에 불과 한 10여 개 되는 이 제국주의 나라가 어떻게 했어? 일본 포함해서, 아시아에서는 일본 하나, 이 전 지구에 거의, 남미,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어떻게 했던 거야? 다 먹은 거야. 그 몇몇 나라가.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의 대부분의 국가가 뭐였어? 식민지 상태였다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지도상으로 보면 거의 다야. 그때 당시. 아시아 국가들 중에 그 통치를 안 받은 나라가 없어.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전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강력한 저항을 한 게 뭐야? 그게 3.1운동이야.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전 세계 식민 국가들이 깜짝 놀란 거야. 그냥 총으로 들이대고 꼼짝마 이 새끼들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지구상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나라 조선에서 전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죽이려면 죽여봐 이 새끼들아 하면서 일제 저항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죽고 다치고 하면서도 끝까지 하루 한 게 아니야. 3월 1일 날 하루 한 게 아니라고. 한 달, 두 달 한 거야.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임시정부야. 야, 이거 지식인들, 국가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말 그대로 핫바지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독립을 간절하게 원하고 저항정신이 엄청나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3월 1일 날 운동이 일어나고 4월 달에 임시정부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3.1운동, 그것도 혁명이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듯이 혁명이 일어난 거.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왕정이 안 된다. 이 정도 의식 수준이면 이제 우리도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공화정을 만든 게 임시정부예요. 이해하시죠? 내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루이 12세라는 놈이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나는 곧 뭐다? 태양이다, 태양. 태양의 왕이다. 루이 12세. 그래서 막,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초호화 궁전을 짓고 거기서 그냥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살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민중들은 어떻게 했어? 굉장히 핍박받고 있었죠. 그래서 12세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4세 때 14세가 와서 뭐 국가를 통치해 보려고 그러니까 사치는 계속해야 되겠고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을 더 거들라고 했더니 국민들이 어떻게 했어? 그렇게는 못해. 그렇게는 못해. 하면서 저항을 하면서 이제 일어난 거죠. 그게 프랑스 혁명이야. 그래서 시민군이 바르사유 감옥을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하고 죄수들을 풀어주고 이제 궁궐로 전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테니스 코트에 모여가지고 이 인권 선언이라는 걸 발표한 거예요. 이때 인권이란 말이 처음 나오고 공화정이라는 게 처음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인간과 시민으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이제 막 여기다 선포를 한 거야. 그죠? 그래서 자연법의 영역, 자유, 평등, 종교, 출판, 결사, 집의 자유 이런 게 이때 처음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각 나라에서 쓰는 헌법이 이 내용을 다 담고 있어. 우리나라 헌법도.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인권 정신이다.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의식이 이때 생긴 거야.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이제 이웃 나라로 혁명이 확산되면서 왕정이 종식되고 공화정이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또 공화정은 섰는데 자본주의라는 게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생기니까 발달하니까 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세타 하나 잘라면 뭐 실을 꽈서 이렇게 해서 몇 달 걸려서 짜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던 게 공장을 만드니까 하루에 수천 수만 개를 탁탁탁탁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적당히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욕심이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남의 나라 가서 노동력도 뺏어오고 자원도 뺏어오고 만들어서 걔네들한테 억지로 강매도 하고. 이게 식민지야. 그래서 식민지를 만드니까 잘 사는 놈들은 잘 살고 핍박받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지들끼리 식민지를 서로 먼저 더 많이 먹으려고 싸운 게 세계대전이야. 독일이 좀 늦었거든. 근데 보니까 이미 막 영국, 프랑스 애들이 다 잡아먹은 거야. 승질 나니까 붙은 게 이게 세계대전이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약 50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이때 처음으로 대량 학살 무기가 나오는 거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탱크, 기관총. 옛날에는 땅 이걸로 싸우는데 이제 이거 뭐야? 두두두두두 이걸로 싸우는 거야. 1차 대전 때.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5천만 명이 죽어요. 4천만 명 이상이 죽어.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정도가 다 죽은 거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큰 나라예요. 땅은 적을지 몰라도 인구상으로 엄청나게 큰 나라야. 그때 당시에 5천만 명 가까이가 죽은 거야. 죽고 나서 깜짝 놀란 거야. 우리가 어떻게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신을 차린 거지, 이제. 종전을 한 이후에 정신 차린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죄 없는 사람들을 5천만 명이나 죽였어? 하면서 인류가 반성을 하고 국제연합을 만들면서, 연맹 때구나, 연맹 때. 국제연맹을 국제연맹 때는 별 저기 했다가 국제연합을 만들면서 48년, 종전 이후에, 모여서 파리에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선언문인데, 프랑스 인권 선언을 기반으로 하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만연했던 인권 침해,
이거에 대한 인류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정말 사람 그렇게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막 그 남의 권리를 뺏어서 내가 좀 편하고자 이러면 안 된다라는 자성을 한 거야. 그래서 야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한 거야. 그래서 세계 인권선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세계 인권선언의 기본적인 뼈대가 각 나라의 헌법 정신으로 확산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듯이 헌법은 뭐예요? 법 중에 최상위법이죠. 그런 게 있어. 헌법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헌법이 그냥 일반적인 법률로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예컨대 몇 년 전에 그 교권 침해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럴 때 교원단체에서 개헌을 할 거면 거기다가 교원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조항을 헌법에다 넣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헌법은 그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해야 된다. 대한민국 국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정해놓는 게 뭐다? 헌법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선생은 거기서 경찰은 이거는 뭐야? 경찰관 직무집행법, 초중등 교육법 뭐 이런 법률로 정하는 거야. 그런 거는.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은 이래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권리를 갖는다. 이런 아주 큰 틀의 법이 아니라 진짜 법 중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권을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돼요. Listen and repeat me. 자, 나를 따라하세요. 차별, 배제, 혐오. 다시 차별, 배제, 혐오. 빨리 세 번. 차별, 배제, 혐오. 차별, 배제, 혐오를 안 하는 게 뭐다? 인권이다. 그동안 차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2008년도 장애인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물 세울 때도 장애인도 올라올 수 있게 엘리베이터 만들으라는 게 법이에요. 나 여기 차에 뭘 놓고 와가지고 2번 올라갔다 나왔는데 숨차 뒤지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럼 장애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난 장애가 없는 나도 거기 내려갔다 올라니까 죽겠는데 못 올라와요. 못 다녀요. 그게 뭐야? 차별이야.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배제. 우리 이렇게 만나는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뭐 사고로 장애를 당하게 됐어. 야, 이제 걔는 빼. 이런 게 뭐야? 배제야. 혐오는 나와 다르죠. 뭐 이렇게 중증 장애를 보니까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우 징그러워 무서워. 이게 뭐야? 혐오야. 무슨 근거로? 왜 혐오하는 거야? 나와? 다르니까. 혐오하는 이유는 나와 달라서 하는 거예요. 뱀도 여러분 징그럽다고 하지만 뱀도 뱀 새끼가 얼마나 이쁜지 알아요? 그런 거 아니야. 왜 차별, 배제, 혐오하면 안 되느냐. 모든 인간은 소중해. 그냥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거야. 그죠?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평등한 거고, 존엄한 거고. 여기 이게 중요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어. 우리나라 헌법에도 딱 나와 있어. 난 우리나라 헌법 중에 이 말이 제일 좋아. 헌법 제10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난 이 말이 제일 좋아. 그래서 장애 학생도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학교를 가야 돼서 교육을 받아야 행복할 거 아니야. 그래서 특수학급 만드는 거야. 니네도 교육을 받아. 그리고 니들끼리 이 통합교육을 해야
행복할 거 아니야. 같이 어울리고 살아야.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 같지만 이거로 인해서 해석할 수 있는 이 인권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름에 모기가 많으면 구청에 전화해서 나 지금 모기 때문에 안 행복해. 여기 빨리 연막차 보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연막차가 와서 두두두두두두 하면 애들 막 행복을 추구할 거예요. 우리 동네 너무 어두워. 구청에 전화해서 가로등 좀 세워. 왜?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안 행복해. 이런 게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헌법 중에서도 제10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 뭐 경찰관은, 뭐 학생은, 선생님은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 왜? 헌법은 큰 틀에 이걸 짜주는 거고 그 밑에서 법률을 가지고 각 직능별 그 권리와 역할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이야. 행복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해석하기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죠. 인간다운 생활. 가령 생활 능력이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최소한의 생계를 할 수 있게끔 복지에 의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인간답게 살려면 먹어야 되고 얼어 죽지 않아야 되고 따뜻하게 지내야 되고 해서 뭐 호의호식하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것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잖아. 국가에서. 왜? 국가는 인간으로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모든 국민이 행복할 권리를 가지니까 반대로 국가는 어떻게 돼? 이걸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10,000 이하로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극복하고 내가 다 했어. 국가가 나를 해주는 건 없고 내가 다 했어. 내가 새끼들 다 가르쳤고 내가 다 해먹었고 근데 이제 와서 좀 산다고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 자꾸 뭘 먹을 걸 주고 혜택을 주고 돈을 주니까 어때요? 배 아픈 거야. 그러니까 나라 돈이 썩냐 저런 인간들을 왜 주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아직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약 오르고 배 아프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차별하는 거야. 이렇게 막 어디 가서 막 돈이 썩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돼요. 나라 돈이 썩어서 걔들은 괜히 돈을 줘? 아무튼 그래요. 의식이 옛날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인간은 진짜 모든 국민은 그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되고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게 난 제일 좋아. 행복을 추구할 권리. 옛날에 중학교에서 애들 어떻게 했어? 일로 와. 머리 해서 막 머리 기르면 바리깡 갖다 대고 왜 머리를 안 깎았어 이 새끼야 빨리 깎고 와 하면서 막 사실 요새 애들 보면 그거 머리 다 자유화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저 새끼들 저래니까 저런 대갈박으로 공부가 겨? 시골 할아버지들 그래. 한국은 조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선식 민주주의를 해야 돼야. 조선 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야. 그게 일본 놈들이 한국 사람을 지배할 때 했던 얘기야. 때리면서 이 새끼들 조선 새끼들은 맞아야 돼 하면서 그걸 당했던 사람들이 자기 민족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무식한 얘기야. 조선 놈은 맞아야 된대야. 조선 놈은 박정희식 전두환식으로 싹 밀어붙여가지고
삼천교육대 보내고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시절의 논리에 세뇌당한 거죠.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옛날에 대가리가 이 새끼야 이게 뭐야 하면서 이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애들이 죄송합니다. 내일 깎고 오겠습니다. 이래? 만약에 이제 머리에 막 이렇게 할 정도 애들이 같은 거. 아이씨, 왜 그래? 아이씨, 아이씨. 이러면, 뭐? 아이씨? 너 뭐라 그랬어, 이 새끼야? 그럼, 왜? 아이씨, 안 되면 될 거 아니야, 학교. 이래가지고, 이제 뭐, 교무실로 와, 이 새끼야, 엄마 불러와, 뭐. 학교 머리를 자유하고서 그게 없어졌어. 애들하고 선생님하고 불필요하게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게 없어졌대. 대가리 길르면 어때요, 그까짓 거. 애들이 추석 지나고 설 지나면 집에서 용돈 받잖아. 어? 내비두면 옛날에 천안에 무슨 고등학교 있더라? 거길 내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운동장에 딱 갔는데 애들이 전부 다 막 미역 색깔 갈색 이걸 막 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운동하고 그래. 거긴 내비둔다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십수년 전이니까 난 그게 실증가 하고 간 거야.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그래. 내비두니까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불필요한 갈등 이게 없어지고 선생님들이 그 학생 지도 그 생활 지도 말고 이렇게 교환 작성해서 수업 열심히 하고 이거에 훨씬 열중히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이 없고 그리고 애들이 명절 때 돈 생겼다고 이제 막 가서 파마하고 이제 막 이게 염색하고 하잖아. 10몇만 원 들어. 난 안 해봤지만. 두 번 또 해라면 못해. 해보고 싶었던 거야. 10몇만 원 주고 지 돈 내고 또 해라면 안 해. 한 번 해본 거야, 그냥.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제자리로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거든. 난 머리를 길러야 행복하거든, 걔들은. 근데 이 헌법에서 행복을 추구해도 좋다라고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헌법 밑에 뭐? 법률. 법률 밑에 명령, 시행령. 그 밑에 규칙. 그 밑에 조례. 그럼 학칙은 뭐요? 그건 조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구속력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규칙을 만들고 준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학생들이 그걸 만들어야지. 근데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예요. 근데 헌법 밑에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헌법을 이겨. 머리를 깎고 와라 이거. 왜 깎고 와야 되는데요? 학칙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학칙은 뭐예요? 헌법 앞에서 더 센가? 헌법이 더 센 거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지. 그래서 옛날에 내가 좀 까불고 다닐 때는 학교 가서 애들한테 대가리 길러.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요. 괜찮아. 왜 이러고 다녔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서 불러 안 불러? 안 부르죠. 그래서 국민과 국민 간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헌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 참여? 관여? 이렇게 그 헌법 질서를 국가가 유지하는 거예요. 이 헌법을 한번 보시자고. 오늘은 헌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인권 강의하는 교환이 수십 개가 있어. 그 중에 그냥 오늘 아무거나 하나 갖고 온 게 헌법이요. 그러니까 헌법을 들어. 모든 인간은 국적, 인종, 성, 종교, 신분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누려야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이 권리가 있다는 건 뭐야? 국가가 의무가 있는 거야. 반대로 국가가 권리가 있다는 건 국민이 의무가 있다는 거야. 국가가 권리, 세금을 받을 권리. 그러면 국민은 뭐 해야 돼? 세금을 내야 할 의무. 그런 거예요. 국가와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놓고
대칭하는 거야. 국민은 받들어 모시고 자신을 억압해줄 대상으로 국가를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편하려고 만든 거예요.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 국가가 국민에게 해줘야 될 것은 안전과 행복이에요. 이거를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 나 혼자는 외세를 막을 수가 없어. 일본 놈이, 중국 놈이 내려와서 우리를 언제 노략질해 갈지 모르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만들어서 국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국토방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야. 그래서 군대를부터 만드는 거야. 그래서 외적을 딱 막았어. 그랬더니 4일만 했더니 안에 있는 도둑놈들, 강도놈들이 왜 이렇게 많아? 사기꾼들이. 저 새끼들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니까 뭘 만들어? 경찰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안전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또 뭐야? 언제 불이 나서 막 다 태워가고 벌집이 이따시만한 게 집에 있어가고 안전하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119 만들어서 소방서 만들어서 국민을 안전하게 해줘. 국민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 하는 거는 국가의 1호야, 1호. 아덴만에서 누가 우리 그 상선들이 해적들한테 붙들려 있어. 그러면 거기 한 서너 명이야. 상선은 크지만 그 승선 인원은 몇 안 돼. 10명 남짓이야. 그 사람들이 해적들한테 붙들려 있어. 그 사람들은 안전해야 될 거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럼 국가가 내비둬? 아유, 거기 그 수만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붙들린 걸 그 10명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비둬? 그러면 국가가 아니죠. 전투기 띄우고, 군함 띄우고, UDT 대원들, 특수무장 해가지고, 새벽에 배 습격해가지고 다 구출해내잖아. 그랬더니 석선장이 어떻게 됐어? 난도질 당했잖아. 살 수가 없는, 너덜너덜 했잖아. 그거를 헬기로 싣고, 헬기에서 특별기로 실어서 서울로 날르고, 또 다시 헬기로 해서 아주대병원 가서 살려내잖아.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잖아. 그래야 국가야. 한 명의 국민이라도 안전하게 해주는 게 국가라고. 근데 세월호에서 몇백 명이 죽었어. 이태원에서 수백 명이 죽었어. 아, 지들 놀러 가다 죽은 걸 왜 그러면 그 국가의 해양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이 사람들은 연봉 몇 억씩 타먹으면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누리기만 하고 그 역할은 안 해도 돼? 지가 죽은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책임자 라인에 있는 사람은 그 역할을 다 하면서 권리를 누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금방 주인인데 요새 금방 비싸니까 털고 하잖아. 경찰만 갖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세콤을 가입했어. 한 달에 15만 원씩 주고 세콤을 가입했어. 근데 털렸어. 근데 내가 그날 모임이 있어서 놀러 갔어. 내가 놀러 갔다 온 걸 어떻게 해? 놀러 가다가 털린 걸. 하면서 세콤한테 청구 안 할 거예요? 해야지. 왜? 나는 돈을 냈으니까. 나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국가에다가 뭘 냈어? 세금을 냈어. 세금만 냈나? 권한을 줬지. 경찰이 지나가던 차를 세워서 딱지를 끊는 건 뭐야? 그 권한이 경찰 거요? 국민의 권리를 경찰한테 맡긴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의 것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국가한테 위탁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또 이제 일반적으로 가운을 입든 전투복을 입든 제복을 입는 사람들은 안전 쪽을 책임지는 거야. 보건소도. 질병이 돌았어. 그럼 보건소에서 주사 다 놔주고, 찾아다니면서 소독해주고, 이거 해가지고, 이런 걸 국가가 하는 거야. 왜? 우리는 국가에 돈을 냈고 또 뭐를 냈어? 권리를 줬잖아.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권력을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거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행정관청은 행복이라고 보면 돼. 내가 내 새끼 집에서 가르칠겨? 어렵잖아요. 학교에다 보내야지. 나도 내 일을 해서 먹고 살고. 그래 나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를 해야 더 확실하게 지도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행정관청, 시청, 구청 이거 다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눈 오면 내가 눈길을 쓰는 게 아니라 뭐요? 연막하시면 샥 뿌려주고 우리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는 도로도 내주고 이런 걸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책임져주는 근데 그 권리는 안전과 행복이다.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제왕적 국가의 사고에 익숙해 있는 분들은 국가에서 뭘 받는 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거야. 국가는 뜯어가기만 하고 나를 억압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아직도. 국가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맞잖아요. 왕조적인 사고야, 그거는. 공화국은 안 그래. 나도 국가에 어떻게 해야 돼? 도리를 다 하고. 국민의 의무 있잖아.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죠? 나도 의무를 다 하고. 그러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행복 추구권, 참정권, 무슨 공무 단임권, 다 있잖아.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이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양립한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쪽의 권리는 여기에 의무가 되고, 여기의 권리는 여기에 의무가 된다. 그걸 규정해 놓은 게 헌법이야. 그래서 헌법은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주된 내용으로 해요. 읽어보면 막 가슴이 뛰어. 너무 기가 막히게 내용이 좋아서. 어떠한 법도 헌법 정신에 어긋나면 즉시 어떻게 돼요? 위헌 판결 내려가지고 저거는 헌법에 맞지 않아. 저 법률은 없애. 그러면 그 법률은 즉시 효력을 잃지요. 국제법, 국제 간의 어떤 법, 이것도 헌법보다 하위 개념이에요. 나라 간에 필요 없어. 우리는 법이야. 우리는 헌법이야. 가장 소중한 법이. 그래서 헌법을 만든 건 누구예요? 국민이야. 실질적으로 헌법 조문은 누가 만들어? 국회의원이 만들지. 근데 일반 법률, 장애인 차별에 대한 금지에 관한 법률, 그런 거 많잖아, 우리 변호사법, 무슨 법 해가지고 법이 수천 가지 있잖아. 그거는 국회의원이 만들지. 근데 이거는 국회에서 방맹이 치면 그날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죠? 근데 헌법은 반드시 국민 투표를 하는 거야. 개헌을 하면 반드시 국회의원이 조문은 만들되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라고 국민 투표를 붙여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헌법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헌법은 제정을 할 때든 개정을 할 때든 국민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어긋나게 법률을 만든다? 돼요, 안 돼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법률은 그 즉시 이걸 판결하는 기구가 뭐예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 하면 킬시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물을 짠다 이거예요. 그물을 짜면 한자에 보면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글자냐면 별이 강자야. 그래서 나는 별이가 뭐요? 도대체 별이가 뭐요? 별이강. 예를 들어서
투망질을 하는 거야, 투망. 그러면 이제 이렇게 쫙 펼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만 해놓으면 물고기가 잡혀? 안 잡히죠. 그러면 이게 헌법이야. 그래서 고기를 더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짜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법률이야. 근데 이렇게 짜놓고 나니까 어때? 구멍이 커서 조그만 고기는 다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더 촘촘히 짜는 거. 이게 명령이야. 대통령령, 장관령, 이걸 우리가 흔히 시행령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기본적인 틀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짜고,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틈새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야근 놈들은, 법꾸라지들은 다 도망가. 그러니까 촘촘하게 이거를 짜주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시행령이라 그런다. 대통령령, 총리령, 장관령 이런 거. 그건 공무원들이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여기 청주시에서, 충청북도에서 도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한해서 적용하는 법률이죠. 이게 조례야. 법률도, 명령도, 조례도 헌법을 어긋나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헌법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헌법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법률 체계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과 1장부터 10장, 그 다음에 부칙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국회, 정부, 대통령,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것을 헌법에 있는 기관이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헌법기관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법률과 명령에 의해서 다루는 기구고, 요거는 헌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헌법기구다,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헌법의 전문은 이 헌법은 이런 법이야 라고 이제 밝히는 전문이 있고, 그 다음에 1장 총강과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오는데, 요 두 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읽어보면 눈물 나.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눈물 나.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야? 이렇게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많아? 놀래버려.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요거는 국회는 뭐 해야 된다, 정부는 뭐 해야 된다, 이런 거야. 장관은 뭐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은 어떻게 뽑아야 된다, 뭐 3분의 2 제적에 뭐 3분의 1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야, 여기는.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을 내가 좀 빨리, 벌써 1시간 됐네? 쉬었다 할래요? 쭉 하고서 일찍 끝낼래요? 쉬어요, 그럼. 이게 공부가 즐거워야 돼. 여러분들이 학교 때 공부를 왜 그렇게 안 했는 줄 알아요? 믿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안 하고 억지로 시키니까 하는 거야. 난 수학 하기 싫어. 나도 수학 더럽게 못했어. 근데 이런 거 하려면 난 눈이 땡그레졌었어, 어렸을 때도. 근데 지금은 이런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 좋은 거야. 인간은 몰랐던 걸 알면서 느끼는 희열이 있어. 인간은 누구나 새로운 것을,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면 굉장히 즐거워해. 공부를 좋아해, 인간은. 다만 뭐를 싫어하는 거요? 내가 하기 싫은 공부. 그리고 시험 보는 거. 맞아요. 시험만 보면 그만인데, 그걸 옛날에는 1등부터 쫙 여기다가 등 해서 붙여놨어. 나 환장하겠대. 그래서 그런 걸 싫어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여기서 수업을 해보니까 공부를 좋아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몰랐던 걸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얼굴들, 표정들이 여기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를 좋아하는 거야.
다만 수학을 싫어하고 영어를 싫어했던 거야. 그건 공부가 아니야. 억지로 했던 거니까. 대학을 가려면 그걸 해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했던 거지. 이런 것만 했어 봐. 다 장학생이지. 안 그래요? 자, 또 가보자고요. 근데 나도 사실 헌법 잘 모르는데 그냥 해볼게요. 네. 자, 아까 얘기했던 전문이에요. 전문. 헌법을 읽기 전에 이걸 좀 읽어봐라 하는 거야. 내가 빨리 읽어볼게요. 근데 되게 웃긴다. 법조문은 여기서 여기까지 쓰는데 마침표가 여기 하나 있어. 즉, 숨을 쉬면 안 돼. 여기서 여기까지 숨 안 쉬고 읽어야 돼. 어디? 아, 요때 숨 한 번 쉬어도 돼. 자, 제가 읽어볼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 하는 거야.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정신으로 건립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도면 독립의 의지가 있다. 이 정도면 어떤 새로운 공화정을 만들어서 갈 수 있다. 독립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 국가 지도자급들이 인식한 거야. 왜? 전 세계의 그 엄청난 나라들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면서 찌그러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3.1운동을 통해서 저항정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면서 전 세계 식민 통치를 당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조선이 어디야? 어딘데 저래? 그래서 그걸 보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면서 식민지 독립운동을 하고 이게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이 3.1운동이 엄청난 거예요. 이 가치가. 그로 인해서 선각자들이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만 어디다? 조선 땅에는 못 만드니까 상해에다가 조차지라고 그래. 프랑스 조차지. 조차지라는 건 뭐냐면 프랑스가 거기를 이제 자국의 영토처럼 이렇게 빌려 쓰는 데지. 치해법권이 인정되는데. 그래야 일본 놈들이 못 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다 임시정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왕을 뽑은 게 아니야. 대한제국까지는 뭐야? 왕을 뽑은 거 아니야.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그걸 뽑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아들한테 준 거 아니야. 근데 이때는 뭐야? 대통령을 뽑은 거지. 임시정부에서 최고 똘똘한 놈이 누구야? 투표해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정치적인 얘기 안 하는데 거기서도 또 막 불편한 진실이 많아요. 어쨌든 이건 대단한 거야. 그래서 임시정부가 생김으로써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야? 만주로 올라가서 독립운동을 시작한 거야. 1910년에 합방이 돼서 그 이듬해부터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야. 3.1운동 19년, 그러니까 거의 10년이죠. 10년 동안 통치를 받고 억눌려 있다가 3.1운동이 터지면서 임시정부도 만들고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야, 여기선 안 되겠다. 우리 무장을 제대로 해가지고 일본들하고 한번 붙어보자 해서 만주로 올라가서 독립군을 결성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중국도 따라하고 뭐 베트남도 따라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3.1운동이 엄청난 거예요. 나도 이걸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줘갖고 몰랐어. 내가 이제 막 커서 자료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3.1운동이 이런 거였네 하고 의미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이 3.1운동 얘기를 내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필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모든 사회적 불의와 세습을 타파한다잖아. 그러니까 왕조 시대에 뭐 양반 쌍놈 내려오고 뭐 뜯어먹고 뺏어가고 이런 걸 타파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평등, 능력을 최고조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 제정되고 8차에 거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한다. 이게 헌법 정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헌을 하면 이거 저거 좀 끄죠? 너무 덥지 않으세요? 개헌을 하면 지금 여기다가 3.1운동, 4.19 말고 뭐 하나를 더 넣자는겨. 5.18 정신을 여기다 넣자는 거야. 헌법 전문에다. 그것도 3.1운동 같은 거잖아. 4.19 같은 거잖아. 군부에 억압 통치에 저항해서 목숨을 걸고 막 저항하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레벨업 시킨 사건이잖아. 그래서 개헌을 하면 여기다가 5.18을 넣자고 하는 거고 광주 가서 광주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는 거죠. 현대사에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시차, 3.1운동과 4.19. 이게 우리나라의 프랑스 혁명이나 영국 혁명 같은 혁명이에요. 그죠? 자, 1조. 이게 1조야. 대한민국은 뭐다? 민주공화국이다. 민주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 누구요? 국민. 옛날에는 이조 시대 하면 뭐야? 이씨의 나라야. 이성계의 나라야, 그건. 이씨 조선. 그래서 이조. 그래서 그런 말 안 써. 근데 이건 뭐야? 민주야, 민주. 백성이 주인이야. 국민이. 그러면서 공화국이라는 건 뭐야?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거야. 씨를 타고 내려오는 권력이 아니라 선출된 권력. 이게 공화정이에요. 그죠? 세계 최초의 공화정이 어디죠? 로마예요. 로마는 기원전에서 기원으로 넘어올 때 공화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저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이사르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그 사람도 자기가 왕을 하진 않았지만 그 조카인 옥타비아누스로 넘어가면서 이제 공화정이 깨지고 황제정이 된 거죠. 그래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인 거야. 그 전에 어떤 TV를 보니까 화면에 어떤 할아버지가 막 박정희 동상 앞에 가서 전하 하면서 막 절을 하고 그런 할아버지들이 있더라고. 그 할아버지 머릿속엔 뭐야? 대통령이 아니라 왕인 거죠. 왕정에 이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허다못해 길거리에서 경찰관이 뭐 담배꽁초 주워 흘렸다고 일루쇼 하는 것도 그것도 누구의 권력이야? 국민의 권력인데 국민이 고루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경찰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경찰로 뽑아서 그 사람에게 이런 걸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빌려준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5년 동안 한시적으로 해봐. 맡긴 거야. 원래는 누구 건데? 국민의 것이야, 그 권리가. 모든 공조직이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서 교수가 갖는 권한. 그래서 헌법에 권력이라는 말은 여기 딱 한 줄 나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어. 그럼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랬냐? 권한이라고 나와. 권한. 권한은 뭐야? 권력은 힘인 거고 권한은 제한된 거야. 한정 짓는 거야. 한정. 제한한다. 권한. 권력하고 권한은 다른 거예요. 권력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국민. 권한은 통치자. 공무원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뭘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법률이 따로 있어. 헌법에서 그걸 정하지 않아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4조. 3조.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기가 막혀요. 읽어보면 막 너무 좋아. 5조 1항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우리나라는 침략 안 해요. 그 다음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으로 사명으로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 지금 요새 뭐 내란이니 아니네 뭐 해서 정치적 중립을 했네 안 했네가 이게 그냥 무심코 써놓은 말이 아니에요.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일을 하면 크게 다쳐요. 이 헌법이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조약과 일반적인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헌법 밑에 깔리는 거야. 국제 조약조차도.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해지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권력자가 아니라 봉사자예요.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걸 군인도 아까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시했죠. 공무원들도 정치적 중립성. 정당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대도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그래서 정당한테 자금을 주는 거야. 운영비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모 정당을 지금 해산시켜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왜?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어디 갔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어. 그럼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해서 해산된 정당이 뭐 있었죠? 그 김석기 무슨 노동당이었나? 거기 해산시켜버렸잖아요. 해산된 사람들은 다시 해쳐 모여서 정당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 정당이 만약에 이런 절차에서 해산되면 이름 바꿔서 다시 모여 이거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여기서부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우리나라가 지금 몇 공화국이에요? 전두환이 5공화국이면 다 알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공화국이에요? 1, 2, 3, 4, 5, 6, 7, 8. 한 지금 8공화국쯤 되지 않았을까? 자.
공화국이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개헌. 개헌. 헌법을 고치면 공화국이 바뀌는 거예요. 참, 이걸 몰랐단 말이야. 나도 이거 학교 때 배운 적 없어. 나 혼자 공부했어. 어떻게 하다가. 1차 재헌국회. 그죠? 48년도에 헌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세웠어. 그게 1공화국이야. 그랬는데 부정선거를 하고 지랄하네? 4.19가 일어났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국민들이 이승만 끌어내리고, 이 사람은 하와이로 토끼고, 누구한테 정권을 줬어? 장면 정권한테 줬죠. 윤보선이 형식적인 대통령이고, 그때는 이제 이제 총리제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장면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했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제는 안 되겠다. 대통령을 허상으로 앉혀놓고 총리제로 가자. 이게 2공화국이야. 장면 정권. 근데 얘들이 잘했어, 못했어? 얘들도 괜찮았어. 그러니까 누가? 박정희가 일어나서 새끼들 다 내려와! 5.16 일으켜가지고 그게 3공화국. 그래 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 재밌어. 더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헌법을 뜯어 고쳐. 그래서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내가 좀 더 하고 싶어.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 그게 헌법을 고쳐서 유신헌법을 만든 게 4공화국.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그 후배가 좀 가셔요. 그래서 이제 쐈잖아.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갔어. 그러고 났더니 엉뚱한 전두환이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정권을 잡았어. 그게 5공화국. 그래서 5공화국 지들끼리 또 노태우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노태우가 받으려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했어? 유월항쟁이 일어나가지고, 호헌철폐, 또 뭐지? 이래가지고, 헌법을 뜯어 고쳐서 국민 직선제를 한 거 아니야. 전두환은 체육관에서 뽑았잖아. 대통령 선거인단서. 헌법을 바꿔서 그죠? 이게 87년도야. 그 뒤로 헌법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6공화국인 거야. 개헌을 크게 해주면 그게 공화국이 바뀌는 거야. 헌법을 바꿔주면. 헌법도 사소하게 문구 하나씩 바꾸는 건 아니고 큰 틀에 특히 최고 권력자의 선출 방식 요걸 바꿀 때 공화국이 바뀌는 거야. 야, 오늘 주옥 같은 거 배워간다 진짜. 역사, 철학, 문화, 법률. 재밌어요? 네. 그래서 10조에 내가 계속 어디다가 빨간 줄을 쳐요? 모든 국민. 다음 개헌 때는 이게 없어져. 지금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 아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진짜.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한국인이 살잖아요. 그러면 재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국적 안 획득하고 사는 사람 몇 명 될 것 같아요? 230만 명. 230만 명이 지금 여기서 그분들이 없으면 과수원도 멈춰서고 돼지우양간, 소우양간 다 멈춰서야 돼. 멸치잡이도 못하고 공장도 다 멈춰야 돼. 안 그래요? 230만 명이 들어와 있어. 충청북도 인구보다 훨씬 많아. 거의 경북 인구 정도 돼,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존엄한데 250만 명 재외국인은 존엄하지 않다면 말이 돼, 안 돼?
우리가 계속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다음 개헌 때는 이게 없어질 걸로 나는 봐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다 보호를 해줄 거 아니야, 헌법으로. 문제가 있다는데. 투표권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 이제 그거는 나한테 묻지 마세요. 나는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 여튼, 굉장히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겠지.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것은 투표권을 준다, 안 준다는 이제 주권자인 국민에게 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투표권을 준다, 안 준다의 차원이 아니라, 존엄하냐, 아니냐. 이 사람들 차별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헌법은, 그런, 이제, 기본권, 인간, 그러니까 헌법이 인권법이야. 그래서, 존엄한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야. 이거 줘야 될 거 아니야. 250만 명이 그러면은 비닐하우스에서 자도 되고 그거 아니잖아. 인간으로서 존엄해야 되잖아. 그래서 다음 개헌 때는 아마 이것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재외, 인간은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보는 거야. 이게 87년도 마인드니까. 마인드가 바뀌었잖아. 그때는 외국인, 내국인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차별하고, 이런 세상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바뀌는 거고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문화적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게 인권이야. 종교로 인한 차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선생님, 아들 몇 살이에요? 36이야? 이제 이 친구가 장가를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겠다, 집에. 좋지. 왔어. 자네 어머니는 뭐 하시나? 우리 엄마 무당이에요. 무당일 수 있잖아. 순간 얼굴빛이 확 바뀌어. 왜 허구만 직업 중에 무당 딸을 데리고 와? 여기서부터 차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어머니의 직업을 보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종교인데, 기독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라면 그냥 그러셔 하고 마는데, 무속이라고 하면 뭔가 하등하게 보고 차별하려고 이제 마음부터 먹는 이런 것들,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야. 헌법에서도. 이게 여기서 이제 글쎄 나 같으면 하면서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머릿속에서 가슴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말려?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걸. 그러나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내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이쁜 여자를 보고 막 가슴이 콩당거리고,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건 죄 아니야. 그건 죄가 아닌데 뭐가 죄가 되는 거예요? 가서 추근덕거리고 그 사람이 불편한 말을 하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고 법에 저촉되는 행동이 시작되는 건데, 내 마음으로 이쁘네, 막 콩당거리네,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걸 드러냈을 때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차별하고 싶은 마음을 느꼈을 수는 있어. 그거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는데, 내 스스로 셀프 컨트롤을 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배운 사람인데,
차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배운 사람인데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줄 알면 이 교육에 효과가 있는 거다. 그죠? 이거 교육했다고 해서 내 30년, 40년 의식이 한시에 바뀌어? 그건 어려워요. 다만 계속 학습하고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내 생각을 바꿔나가는 거죠. 적어도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내 의식을 바꾸겠다. 사회적 편견과 한번 붙어보겠다. 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야.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 선한 선각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강의하라는데 네가 뭐라고 헌법을 들고 와서 짹짹거려? 여기 다 있잖아. 평등하고 종교적 이런 걸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게 인권이라니까요. 인권이 뭐 별거 아니야. 차별하지 말라 이거요. 사회적 특수계급 인정 안 돼. 제도는 뭐야? 신분제도. 우리 신분제도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는 없지. 그러나 마음속에 존재하지. 서울대 나온 의사, 폐지 줍는 할머니 똑같이 안 대하잖아. 그죠? 그게 마음의 벽이고 마음의 계층 계급이야. 헌법에서도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야. 서울대 나왔으면 나오지 집까지 게 똑같이 인간으로서 특수계급이 어딨어. 대통령도 식판 들고 가서 퍼먹으라 이거요. 요새 그래요. 웬만한 기관장 방에 가면 옛날에 뭐 여자들이 와서 뭐 커피 타주고 요새 뭐야? 다 셀프로 찍 눌러서 뭐 이거 먹을려? 이거 먹을려? 둥글레차 줘? 인삼차 줘? 기관장들이 그렇게 해요 요새. 해봤죠? 그게 맞는 거라는 거야. 처음에 얼마나 어색했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요새는 그걸로 줘요. 그만큼 사회가 익숙해진 거죠. 훈장 등 영전은 이를 받지 않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떤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신체의 자유. 그죠?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아니면 법률에 의해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헌법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뭐 특수강도부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근데 고문을 했잖아. 언제까지? 80년대 박종철이가 고문받다 죽은 거 아니야. 그 뒤에도 뭐 권인숙이 부천 성고문 사건 막 고문 사건이 얼마나 많았어. 헌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죠? 그게 그때는 헌법을 액자로 본 거야. 액자 이렇게 걸어놓고 폼나게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이 문구를 우습게 본 거지. 그리고 이게 안 지켜지는 이유가 뒤에 나와. 그래서 뭐 이런 거 색깔 있는 것만 설명할게요. 모든 국민은 행위 시에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법을 만들어서 거꾸로 법 제정 이전의 그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저 집 아들이 공부도 잘해. 육사를 가려고 그래. 근데 걔네 작은아버지가 6.25 때 넘어갔어. 그러면 육사 갈 수 있어, 없어? 그걸 뭐라 그래요? 연좌제. 여기서는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연좌제가 버젓이 있었어.
자기 큰아버지가 옛날 인민군이었어. 6.25 때 끌려가가지고, 의용군으로 끌려가가지고. 그럼 걔가, 뭐, 뭐, 국가 주요 보직에 갈 수 있어, 없어? 옛날에 그랬어요. 그게 연좌제야.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건데도 했다고. 헌법이 최고 높은 법인데. 뒤에 나와요. 왜 이렇게 했는지. 중요하죠? 대한민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 그죠? 내가 내일 독도로 이사 간다면 가는 거지, 누가 말려. 그 독도에 주소지 해놓고 있잖아. 독도 지켜야 된다면서 거기 주소지 옮겨놓고, 그런 사람 있잖아. 누가 말려. 직업 선택. 내가 내일 당장 회사를 관둔다는데 누가 말려. 내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죠.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거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이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사태가 큰 거예요. 통신의 비밀 침해받지 않는다. 이래서 개인정보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양심의 자유. 이게 어려워요. 이걸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아주 쉽게 예를 들어줄게. 아주 쉽게. 내가 초등학교 담임 선생이야. 근데 얘들 둘이 엄청 싸웠어. 둘이. 너 둘 다 나와. 그래가지고 뭐 들어보면 얘가 먼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얘가 먼저 이렇게 했고요. 얘는 네가 먼저 했잖아. 이렇게 해.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래? 양비론.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악수해. 서로 잘못했다고 하고 껴안아. 이게 그 아이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예요. 대표적인. 나는 사과할 마음이 없어. 근데 나보다 센 사람이 강압적으로 이걸 억지로 사과를 시켜. 나는 미안하다고 할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 근데 억지로 뭐래? 그 압권을 가지고 빨리 사과해. 미안하다고 그래. 그럼 미안해. 미안한 마음은 아직 없어. 이거 굉장히 소중한 헌법적인 양심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예를 하나 찾은 게 이제 그런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엄연한 인격체일 때는 자기가 충분히 느끼고 반성하고 화해하고 싶을 때 화해하는 거지, 억압에 의해서 화해를 시키거나, 나는 아직도 그런 사람 있잖아. 인민군 포로로 잡혔어. 50년 동안 감옥에 살았어. 야, 너 이제 공산주의 싫다고 그러고 이제 이 자본주의가 좋다고 그래. 그럼 풀어줄게.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그 신념이 너무 강해. 그래서 싫다는데 자꾸 에이 이거만 써 사인만 해. 그럼 너 내일 나갈 수 있어. 이게 뭐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념을 건드리는 거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강압을 가지고. 이거 굉장히 좀 델리키트해요. 여기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례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 요거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여기가 여호와의 증인이야. 근데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뭐를 못하게 해? 집총. 내 손에 살상용 무기를 만져서는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군대를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난 군대를 못 가겠다. 근데 이제 국가 권력이 이 새끼 군대 안 가려고 별소리를 다 하네. 와 하면서 막 집어넣고 군대를 입소시키는 거는 이 사람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됐잖아, 몇 년 전에. 계속 인권단체에서 그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줘라. 그래서 남들은 2년 하는데 그럼 너는 3년 해. 그러면서 너는 사회봉사 서비스를 해. 퇴로를 열어준 거 아니야. 네가 양심에 의해서 집총을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의 선택지를 줘서 그걸로 인해서 남들이 병역의 의무를 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국가를 위해 쏟아.
그럼 퉁쳐줄게. 어마어마하게 요구했던 거예요. 이거 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처리가 된 게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이런 게 양심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 그죠? 뭐는 안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지금 뭐 대통령이 뭐 특정 종교 얘기하는데 그거 내가 볼 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를 아니 여기 주목하세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이런 걸 모르고 얘기한 건 아닐까요? 그게 뒤에 나와. 모든 법은 항상 예외 조항이 있어. 요럴 때는 해도 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중학생 애들이 뭐 어쩌다 내란이 어쩌다 해서 대자보를 붙였어. 이 새끼들 공부를 안 하고 니들이 뭘 한다고 하면서 뛰었어.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는 되고 고등학교는 안 된다.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얘들도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그게 정치적 인거가 됐든 뭐가 됐든 나도 내 견해를 밝힐 수가 있어. 그게 출판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뭐야? 결사. 결성할 수 있어. 뭐를? 조직을, 모임을, 장애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거 있잖아. 고가대에서 수업한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 이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고양이 음성인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 그게 결사의 자유. 출판에 대해서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옛날에 전두환이는 어떻게 했어? 신문 다 검열하고, 방송 다 검열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헌법에서 해지 말라는 짓을 한 거 아니야. 근데 했던 이유가 뭐야? 뒤에 나와. 이런 거. 출판 집회의 자유. 내가 이거 갖고도 또 강의하러 다니는 게 있어요. 가짜뉴스 관련된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내가 언론인 출신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강의 교환을 다 만들어 놨어. 언제든지 누가라도 부르면 가서 또 떠들 수 있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몇 년 전인데 충남 서천에 있는 미술선생이 자기 마누라와 둘이서 나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무슨 올린 게 있어. 이게 예술의 자유냐 외설이냐를 가지고 사회적 논란이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게 있었어. 각자 생각하시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헌법이 중요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헌법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나는. 이 파란 글씨 위주로 하자고요. 재산권 보장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선거권,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 공무단위권은 뭐야? 피선거권. 내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또는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법률로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참정권이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한테나 자격도 없는 놈한테 재판 받고 그건 안 돼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거 우리나라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유, 민사 같은 건 몇 년 걸려. 숨 넘어가 죽어. 그런 구설수에 안 엮이는 게 최고예요. 아유, 징그러. 교육을 받을 권리.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의무교육이라는 거.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 그거는. 그게 의무교육이에요.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갖는. 이게 87년도 헌법이라 이런 거야. 지금은 뭐야?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잖아. 근데 이때는 초등학교까지 했다. 그때는 뭐야? 중학교, 고등학교 다 월사금 냈잖아. 수업료. 월사금. 월사금. 내가 중학생 때 그거 장학금 받아갖고 한 푼도 안 냈거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업었어, 나를. 그래서, 이런 거.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돼, 국가는. 이게 헌법에 나와. 그래서 내가 평생교육을 전공한 거예요. 야, 이건 헌법을 수호하는 아주 숭고한 일이구나. 이렇게 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국민은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단,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단, 시험 안 보는 공부.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만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 본 성적 갖고 사람을 차별하잖아. 차별하잖아. 공부도 못하는 새끼가 이거 이렇게 줘봤고, 아이고, 넌 역시 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 잘하는, 그 찍기 잘하는 거. 이거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 엄마가, 얼른 와.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며? 이게 엄청난 차별이라니까요. 형제들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놈한테 엄마가 몰래 뭐 더 주고, 10,000원짜리 하나라도 더 주고. 이게 헌법 위반이야, 헌법. 근로의 권리를 갖습니다. 근로의 권리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건데, 이제, 그래서 복지에 대한 개념들이 약한 거야. 근로의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국민의 근로의 의무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 근로를 할 여건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애들한테, 모든 국민이니까 너도 일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로조건. 연소자. 이것도 봐봐요. 근로자는 자주적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져. 근로자, 회사원, 그죠? 그런데 공무원인 근로자, 공무원이 법률로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즉, 공무원 노조가, 교원 노조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초창기에 막았잖아. 국민들도 선생이 무슨 노조야 막 이렇게 했잖아. 공무원이 그러면 노동을 해. 뭐 노동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OECD 국가가 $10,000 넘어가면 가입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OECD $10,000 넘어가지고 OECD를 찾아간 거야. 우리 $10,000 넘었으니까 이거, 우리도 이제 선진국은 아니지, OECD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나라를 이제 OECD라고 그러죠. OECD에서 이렇게 보더니 빠꾸 도장을 딱 찍어서 던져버렸어. 빠꾸. 안 돼. 리젝트. 대한민국은 안 돼.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우리 $10,000인데 왜 안 해줬나? 막 엉긴 거야. 니들은 안 돼. 그러면서 OECD가 조건을 걸었던 게 첫째, 니네는 아직도 학교에서 애들을 때려. 니네는 아직도 공무원들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을 인정을 안 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복수노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니네는 이래서 주머니는 $10,000니까 가입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의식이 아직도 $1,000 수준밖에 안 돼. 그래서 리젝트를 한 거야. 그래서
당시에 총리가 허겁지겁 가서 보증을 쓰듯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고 도장을 찍고 억지로 가입 승인을 받은 거야. 그게 아마 90년 초반일걸? 그래서 OECD 가입을 했고, 그때부터 학교에서 애들 때리지 못하게 한 거야. 그랬더니 학교에서 어떻게 된 거야? 야, 이씨! 안 때리고 어떻게 가르쳐? 나라 조진다. 그러다가 나라 망한다. 막 난리가 났던 거죠. 왜? 때리면 너무 쉬운데, 어떻게 안 때리고 애들을 가르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화병 걸려서 이제 학교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때 나라가 망했어야 되잖아. 학교에서 못해. 근데 망했어요? 지금도 화병은 날 거야. 내가도 학교 가보면 애들, 아우, 정말, 나도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때로는 저 받고 싶어. 정말 말 안 듣고, 얼마나 이렇게 얄미운 소리를 해대고, 예의 없이 구는 놈이 많은지. 그러나, 그걸 그렇게 대하면 애들 되는겨. 그죠? 배운 사람이 뭐고, 나이 든 사람이 뭔데. 그 경험으로 그걸 덮어줘야지. 미숙하니까. 그죠? 이래서 그때 교원노조, 공무원노조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이때. OECD에서 가입 리젝트를 놓은 다음에. 그때 당시 총리 한승수인데 한승수가 가서 싹싹 빌고 약속을 해주고 온 거야.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료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여기도 봐. 장애자라고 표현돼 있잖아. 이때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개헌이 필요한 거야. 시대에 안 맞아. 헌법에서도 장애자라고 돼 있잖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그죠? 지저분한 데 살면 안 돼.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 아유, 시간이 올라? 시간 다 됐네. 이런 거 가서 봐요. 여기 나온다. 여기 나온다. 다 파란색인데 요거만 녹색이야. 읽으세요. 하나, 둘, 시작.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게 가장 핵심이야. 헌법이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뭐요? 법률로서 헌법을 누를 수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다 보장해놓고 여기서는 뭐야? 이것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하다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소위 말하는 그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상적으로. 네가 도교를 믿든 조로아스터교를 믿든 마호메트교를 믿든 그건 네 마음이다. 그러나 뭐는 안 돼?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게 국가보안법이거든. 근데 헌법이 상위법인데 상위법에서 뭐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빨갱이는 안 돼. 공산주의는 안 돼. 이건 법률이거든.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 요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단서를 달아놓고 그 엄청난 헌법 조문을 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개헌을 하잖아요? 37조 2항을 놓고 진보와 보수 간에 대가리 터지게 싸울 거야. 요게 지금까지 다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 용도로 활용됐던 조항이거든. 요걸 가지고 아마 물러서지 않는 임전무태의 전투가 벌어질 걸로 저는 봅니다. 다 한 거예요, 이제. 헌법만 잘 지켜도 우리는 행복한 나라가 된다. 여기서 봤잖아요. 얼마나 좋아. 헌법은 보기 좋은 곳에 걸어두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뒤에 한 서너 장 더 있는데 오버타임 하면 안 돼요. 벌써 오버를 했네. 죄송해요. 여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계가 없어서 그랬어. 시계가 없어서 오버한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지 마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는 제가 또 해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